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수학이 끝났나 했는데 1시간 더 남아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아까 배운 백분율이 언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분율은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 된다고 하였어요. 기억나나요? 자, 여기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죠?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해서 백분율을 구하면 뒤에 %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기호를 붙여줘야 백분율로 계산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분율은 뭐라고 했죠? 기준양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한다고 했죠. 백분율을 왜 한다고 했어요? 왜 백분율을 쓴다? 그렇지.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을 똑같이 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친구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분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통분을 하면은 어느 쪽이 큰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백분율을 만드는 것도 기준량을 같게 해서 통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 실생활에서 백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로 들어갈게요. 자, 두 친구가 이제 알뜰 시장이 다 끝나가니까 이대로 물건을 파는 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두 물건의 할인율을 비교하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할인율은 뭘까요? 할인율은 정상가에 대비해서 할인된 가격을 비교하면 그것이 할인율이죠. 여기서 할인된 가격은 뭐냐면 판매 금액이 아닙니다. 할인된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은 모자는 2,000원인데 정상가가 2,000원인데 1,500원에 팔았죠. 그러면 할인은 얼마가 된 거예요? 500원이 할인이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양말은요? 500원인데 200원에 팔았어요. 얼마가 할인됐죠? 300원이 할인되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모자의 정상가는요? 얼마죠? 네, 2,000원. 할인된 가격이 500원 할인되었죠. 양말은 정상가가 500원이었는데 300원이 할인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할인율에서 기준량은 무엇인가요? 뭐죠? 그렇지. 정상가가 기준량이 되겠다. 그쵸? 할인된 가격이 비교하는 양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할인이 많이 되었는지 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손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난리가 났네. 자, 볼게요. 모자의 할인율 구해보겠습니다. 쉬워요. 정상가 2,000원 분의 모자 할인된 가격 얼마죠? 500원. 양말은 500원에서 300원 할인됐음. 자, 그럼 어느 쪽이 더 할인이 많이 되었을까요? 돈만 보면은 모자가 할인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기준량을 같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기준량을 100으로 두면 되겠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 5 1 60 60% 이쪽 해볼까요? 1 20 1 25 자, 그러면 양말은 몇 퍼센트 할인을 한 건가요? 60% 할인을 하였고 모자는 몇 퍼센트 할인하였죠? 25% 할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할인율이 높은가요? 당연히 양말이 할인율이 높다고 할 수 있네요. 될까요? 자, 그럼 이 과정을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자와 양말의 할인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금액. 모자는 얼마 할인해줬죠? 500원. 양말은 얼마 할인해줬죠? 300원 할인해주었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할인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금액만 두고 보면 어느 쪽이 많이 됐다? 모자가 많이 됐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모자가 2,000원인데 500원 할인되었다. 그쵸? 그쵸? 그 다음 양말은 500원인데 300원 할인되었다. 그쵸?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하려니 안 돼서 100으로 둡시다. 그치? 그래서 2,000원을 100으로 두니까 얼마요? 나누기 20 해야 되네요. 그러면 500원은 똑같이 나누기 20 하면 얼마죠? 25가 되더라. 양말은요, 아까 얼마였죠? 300원이었죠. 500원이 100이 돼야 되니까 나누기 5를 해야겠더라. 그럼 300도 나누기 5를 해야 되더라. 60. 되나요? 그러면 기준량을 100으로 두고 보았을 때는 60과 25. 25%와 60이니까 어느 쪽이 더 할인 많이 되었다? 양말이 할인이 많이 되었다.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 두 개의 수직선을 두고 하는 거를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채우느라 더 헷갈리더라고요.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교회장 선거 투표에 500명이 참석했어요. 500명이 참석했는데 각 투표의 득표율을 알아봅시다 했어요. 오, 좋네요. 자, 가는요 500명 중에 몇 표를 얻었어요? 265표요. 그럼 기준이 500표가 된다. 500명이 된다. 그쵸? 500명 중에 265표를 얻었고요. 나 후보는요 500명 중에 몇 표를 얻었죠? 23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인가요?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겠다? 100. 될까요? 자, 그러면 5, 1, 5, 5, 25, 5, 3, 15. 몇 퍼센트요? 53% 가 후보가 투표를 했고요. 나 한번 볼까요? 5, 4, 20, 5, 6, 30. 아, 친구들도 마치 진정 학교에 왔으면 정교 회장 선거를 했을 건데. 5학년 때 해놨지 않았어요? 5학년 때 해놨죠. 우리 반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치? 자, 그래서 나 후보의 득표율은 46%, 가 후보의 득표율은 53%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득표율이 높죠? 가 후보가 득표율이 높은 거죠. 자, 무효표를 구해봅시다. 무효표. 500명 중에 몇 표? 5표 곱하기 100. 몇 퍼센트요? 1%가 되죠. 쉽죠? 엄청.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과학 시간에 소금물을 만들어서 용액의 진하기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슬기는 소금 60g을 녹여서 소금물 300g을 만들었고 연수는 소금 100g을 녹여서 소금물 500g을 만들었대요. 누가 만든 소금물이 더 진한지 비교해 봅시다 했어요. 얘들아, 소금은 누가 더 많이 썼어요? 연수가 많이 썼지? 그치? 그럼 연수께 더 진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될까요? 자, 그럼 봅시다. 슬기가 만든 소금물은 300g 중에 60g이 소금이었어요. 연수는 500g 중에 100g이 소금이었어요. 맞나요? 근데 지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기준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백분율 구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3, 1, 1, 20. 슬기가 만든 소금물은 20%
20%입니다. 연수가 만든 것도 볼까요? 5, 1, 25. 연수가 만든 것도 20%입니다. 그러면 연수가 만든 소금물과 슬기가 만든 소금물은 진하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행복놀이동산의 입장료는 16,000원인데 4,0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몇 프로 할인받았는지 구해보세요 했어요. 몇 프로? 자, 100분율로 구해야 하는 문제다. 그쵸? 그러면 할인을 4,000원 받았습니다. 원래 16,000원인데 기준이 16,000원이겠다. 그쵸? 그 중에 4,000원을 할인받았어요. 비교하는 양 4,000원. 그런데 몇 퍼센트 할인받았는지 구하라고 하니까 100분율로 구해야겠다. 곱하기 100. 됐나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다. 그쵸? 1, 25. 25%. 몇 퍼센트 할인받았다고요? 25% 할인받았죠. 그래서 뭐 너희들 놀이동산 갈 때 막 엄마가 막 카드를 막 챙겨가지. 국민카드 몇 퍼센트 할인? 국민카드 뭐 30% 할인, 뭐는 20% 할인. 그래서 퍼센트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퍼센트 할인율이 높은 걸 가지고 가시지. 이득이니까요. 그렇지? 자, 그럼 대한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로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6학년 전체 300명 중 240명이 진로 체험에 참여했다면 6학년의 몇 퍼센트가 참여한 것인지 구해보세요 했어요. 자, 300명 중에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준량이 뭐죠? 300. 비교하는 양은 240. 그럼 비율을 먼저 구해보면요. 300명 중에 240명 참여했어요. 그런데 몇 퍼센트냐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1, 3, 1, 80. 몇 퍼센트 참여했다고요? 80%. 친구들 지금 수학여행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자가 80% 이상이 나와야 수학여행 갈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총 105명이거든요. 105명 중에 80%니까 약 8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가정에서 수학여행을 갑시다 해야 갈 수 있는데요. 설문 결과가 오늘 오후에 아마 수요일 오후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목요일 이 수업은 친구들이 목요일에 듣고 있을 거니까 아마 이미 결과가 나왔겠네요. 할지 말지 80%가 넘을지 안 넘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연수는 수학 시험에서 전체 25문항 중에 21개를 맞췄고 과학 시험에서는 전체 15개 중에 12개를 맞췄대요. 어느 과목이 성적이 더 높은지 비교해 보세요 했어요. 정답률이 높아야 된다. 그치? 정답률이 높으면 성적이 좋겠죠. 정답률은 전체 문항수 분의 정답수가 정답률이 되겠죠. 그러면 수학 한번 해볼까요? 수학은 전체 25개 중에 21개를 맞췄어요. 과학은요. 전체 15개 중에 12개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보니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비교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기준을 갖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100분율로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아주 쉽죠? 1, 4. 수학의 정답률은 84%. 과학의 정답률은 5로 먼저 약분하면요. 3, 20, 1, 4, 80%. 그러면 어느 쪽이 정답률이 더 높습니까? 수학의 정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될까요? 백분율 구하는 거 굉장히 쉽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요, 벌써 비와 비율 단원이 끝이 나고 얼마나 친구들이 잘 배웠는지 평가 단원들, 평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 놓고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학 익힘책 다 풀고 나서 미리 교과서를 풀어 놓아도 좋고요. 86, 87쪽을요. 만약에 오늘 정말 저는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는 내일 아침에라도 풀고 나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자, 오늘 백분율을 알아보고요. 백분율이 언제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 주변에 백분율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백분율이 사용되는지도 한번 친구들이 잘 찾아보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내일 수학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